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22일이고요. 열어는 2045년 3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경진월 병오일이 되겠고 일진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월에 개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될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표현하죠.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정화수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처럼 큰 물이 아니라 작은 물인데 청징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맑고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무토, 기토 같은 관살을 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관살 많은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를 땅속에 매몰시켜 버린다라고 하죠. 또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를 탁수로 만들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먹는 음용수인데 거기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고 물 색깔도 탁하면서 냄새도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 뭐에 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개수로서의 용도를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갖다가 금생수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토, 기토 같은 관살을 많이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일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 뭐 원령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원령 어디입니까? 진월이죠. 진월은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이 진만 따로 똑 떼어놓고 보게 되면 관성인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개수의 핵심 청징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원령 자체 토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가 어떻게 탁수가 되거나 또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매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왕토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의 핵심인 청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입니다. 즉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진토 관성이지만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둘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미토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술월의 경우에는 개수가 미토, 술토에 절대 통근이 안 되죠. 굉장한 신약이지만 진토는 관성이긴 하지만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근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개수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의
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그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매몰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간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토를 갖다 이렇게 재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고, 만약에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 생해주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것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과 병화를 쓰되 토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사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구성 또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두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중화에 있다. 무엇을 중화시키냐?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킴에 있는 것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왕세와 한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안에 있는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가 되겠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보다 일간이다. 일간이 왕하냐 일간이 약하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반대로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뭐 관성, 재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것이니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보다 억부용신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을 의미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한열 한난조습인 것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바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 또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즉 양화가 양토를 받는데, 화하고 토의 관계는 화생토의 관계, 생의 관계죠. 생의 관계가 화생토의 관계가 되죠. 일간인 병화인 내가 생하는 것이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상관을 아들로 보고 식신을 딸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자의 경우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그래서 남자는 편관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나의 아랫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이니 나의 창작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나의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왕하면 총명달사라고 해서 총명달사 말도 잘하고 언변이 매우 좋고 외관이 수려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단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왕하면 이거는 설기퇴과가 되고 다른 말로 설기과다라고 해서 이거는 일간이 약한데 식상만 많게 되면은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불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 폼생폼사 겉은 매우 화려한 것 같은데 내막은 없는 그러한 외화 내빈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식신 또는 상관으로서 나한테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식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오늘처럼 식상과의 관계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화가 양토를 봐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된다. 근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 축미, 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하죠. 계절의 끝을 말한다. 진은 임묘진 봄의 끝이고 술은 신유술 가을의 끝이고 축은 해자축 겨울의 끝이고 밀은 사오미 여름의 끝으로서 그래서 끝 계절을 써서 4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토왕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에서 병화 입장에서 회기무광도 될 수가 있겠고 병화의 기운을 뺏어 가기 때문에 설기태과도 될 수가 있겠다. 단 진월이 무조건 병화가 약하냐? 그렇지 않고요. 자월에서 시작된 양의 기운이 진월의 이름은 오양이 진기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적으로 기운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토가 너무 왕해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병화를 회기무강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화를 좀 구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중에 있는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뭐가 됩니까? 양화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정인 격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양화가 음수를 받고 수국화의 관계가 되니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어느 것이든 간에 진월의 병화가 약하다. 을목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돼서 병화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승목인 을목 가지고 병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세 가지 격국이 나올 수 있죠. 식신격을 볼 수도 있고 정인격이 될 수도 있고 정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될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내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수보양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중요한 것은 간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질 수 있겠죠. 지지로 진수축미토가 많아질 수도 있고 천간에 무기토가 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기토가 투출되게 되면 토왕절이기 때문에 병화를 회강하고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 용신을 파극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인 병화를 생해해 줄 수도 있고 토가 병화를 회강하거나 임수를 극하는 것을 뭘 할 수 있다? 막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임수를 치용할 때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또 진월 같은 경우는 신자진 수국이 될 수도 있고요. 진유 합금이 될 수도 있고 진유합금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보시고 인묘진 방합도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또 토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은 매우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해해 두신다라고 하면 진월의 병화 사주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것은 월지에는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의 천간에 투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을 잡을 때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지 보게 되면은 축토를 봤습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식신이 왕한 계절인데 축토라고 하는 상관을 봤으면 전체가 거의 상관화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병화 일간 빛을 회귀무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간에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은 식상도 감당하기 어렵고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에 있는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탐합하죠. 탐합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본시 병화를 생해 주어야 되는데 탐합하게 되면은 생하는 것을 잊게 되죠. 탐합망생.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생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일간은 설기되고 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간 병화 매우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맞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오화를 받습니다.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호일주 천간 지지가 같아서 이거를 갖다가 간여지동이라서 좋지 않게 보기도 하겠지만 간여지동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요지동이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오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일간이 너무 약해서 식재관을 딱 감당할 수 관성은 없죠. 식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국세가 되었을 것인데 오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일간 병화가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무토가 성간에 투출돼 가지고 진중에 있는 무토 성간에 투출해서 당연히 식신격에 되겠고 토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회귀무광이 되는 것도 좋지 못한데 더 좋지 못한 것은 자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둬서 그래도 생기를 얻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자시가 되게 되면 좌우상충하게 되면 이 오화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일간이 그나마 하나의 뿌리를 얻을 수 있었던 우화가 충을 받게 되면 일간 병화가 극히 약해진다라고 하는 점이 좋지 못하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당연히 토왕절에 기축 토를 다시 보는 것은 병화의 빛을 회강하는 점에서 좋지 못하고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충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오술합이 되죠. 이건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다. 오술합이 되면은 뭐 인호술 화국이 되는 것이니까 지적으로 삼합이라죠. 인호술 화국이 되는 거니까 인자가 없으면 이제 오술 합이 돼서 준삼합으로 봐서 병화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무토 병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해집니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술 합이 되면 화가 왕해지면 화는 다시 무토를 생할 것이고 또 토왕절인 진월에 무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는 것만큼 이상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뭐 병화가 왕해지니까 회강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무토도 왕해지기 때문에 회강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자기축 무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술이 없는 이렇게 인호준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운은 목화운보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묘목이 병화를 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금이 시간 있으면 병신합 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임수가 이제 진진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병화를 보강해 주긴 합니다만은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역시나 좋을 리가 없겠다. 임수로 보강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뭐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금수운도 나름대로 틀은 갖췄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바로 오화가 있기 때문에 뭐 임진이
시가 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병자 대운이라든가 무자 대운 때 좌우충돼서 이 오화를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좋지만은 충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합 또는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충합이 되면 충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죠. 이걸 충중봉합이라고 해서 좌우충할 때 자진 또는 자축이 합을 하면 좌우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진시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개사시죠. 개사시는 5화에 4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만은 병화는 왕할 때는 개수를 얻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임수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이기 때문에 개사시를 얻는다라고는 뜻은 초년의 수기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중년 이후로는 오히려 일간이 튼튼함을 요한다라고 봤을 때는 임진시와 마찬가지로 개사시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임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사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2개가 있고요. 간목이 병화생 이거는 원령을 얻지 못했지만 이거는 거의 신왕사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병신시 신중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쓸만한 생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에 비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인시라든가 뭐 임진시라든가 개사시 정도 가보시는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초년운 때 좀 많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 임진, 개사 이 정도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